임대차는 한쪽이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원룸을 빌려주기로 했다. 갑은 을이 원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을은 매달 월세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 임대차는 물건의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이 아니다.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이다. 암기하면 임대차 사용 수익 차임, 정리하면 매매는 소유권 이전, 임대차는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이다.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둘 다 남의 물건을 사용하는 계약이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의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면 임대차다. 반대로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빌려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자전거를 공짜로 빌려주면 사용대차다. 암기하면 돈 내고 쓰면 임대차, 공짜로 쓰면 사용대차. 정리하면 남의 물건을 쓰는 계약에서는 차임이 있는지부터 보면 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원룸을 임대했다. 갑은 을이 그 원룸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면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수 있다. 암기하면 임대인은 쓰게 해줘야 한다. 정리하면 임대인의 핵심 의무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을이 빌린 원룸의 보일러가 고장났다. 그 고장이 정상적인 사용을 어렵게 한다면 임대인 갑의 수선 의무가 문제된다. 임대차는 단순히 처음 인도하면 끝나는 계약이 아니다. 계약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사소한 수선이나 임차인의 잘못으로 생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암기하면 임대인은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 정리하면 임대차에서는 고장이 누구 책임인지, 사용에 필요한 수선인지가 중요하다. 임차인의 기본 의무는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을이 갑의 원룸을 월 50만 원에 빌렸다. 을은 약정한 날짜에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 차임을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고 임대인은 해지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차임 지급 의무는 금전채무다. 따라서 지체되면 지연손해금도 문제될 수 있다. 암기하면 임차인의 핵심은 차임 지급, 정리하면 임대인은 쓰게 해주고 임차인은 월세를 내는 구조다. 임차인은 빌린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의 원룸에 살면서 고의나 부주의로 집을 크게 훼손했다. 이 경우 을의 보관 의무 위반이 문제된다. 임차인은 남의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자기 물건처럼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목적물이 훼손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 암기하면 빌린 물건은 조심해서 관리, 정리하면 임차인은 사용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보관할 의무도 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의 원룸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계속 나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반환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용한 물건을 원래 상태로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는 별도로 보아야 한다. 암기하면 임대차 종료 목적물 반환, 정리하면 임차인은 빌려 쓰는 사람이지 영구히 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임대차 존속기간은 임대차가 유지되는 기간이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원룸을 1년 동안 빌리기로 했다. 이 1년이 임대차 존속기간이다.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임대차도 종료한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서는 특별법상 갱신이나 보호 규정이 문제될 수 있다. 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서는 해지 통고가 중요해진다. 암기하면 기간 있는 임대차는 기간 만료, 기간 없는 임대차는 해지 통고, 정리하면 임대차 문제에서는 계약 기간이 정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차임 증감 청구권은 사정이 변한 경우 차임을 늘리거나 줄여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후 주변 시세나 경제 사정이 크게 변했다. 기존 차임이 더 이상 적정하지 않다면 증액이나 감액이 문제될 수 있다. 임대인은 차임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고 임차인은 내려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법정 요건과 제한을 따라야 한다. 암기하면 사정 변경이면 차임 조정, 정리하면 차임은 고정된 것처럼 보여도 일정한 경우 증감 청구가 문제될 수 있다. 보증금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맡기는 돈이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보증금 1천만 원을 맡기고 원룸에 들어갔다. 이 돈은 단순히 미리 낸 월세가 아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거나 목적물을 훼손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대차가 끝나고 공제할 것이 없으면 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한다. 암기하면 보증금은 임차인 채무의 담보, 정리하면 보증금은 맡긴 돈이지만 연체 차임이나 손해가 있으면 공제될 수 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다. 예를 들어 을이 원룸 계약을 끝내고 집을 비웠다. 이때 을은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연체 차임이나 손해배상 채권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이 항상 보증금 전액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니다. 암기하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정리하면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 목적물 반환, 공제 여부를 함께 봐야 한다.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3개월치 월세를 내지 않았다. 임대차가 종료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때 갑은 밀린 월세를 빼고 반환할 수 있다. 보증금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때문이다. 연체 차임뿐 아니라 임차인의 손해배상 채무도 공제될 수 있다. 암기하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공제, 정리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는 먼저 임차인이 부담할 채무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을이 원룸에서 나가려는데 갑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 경우 을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보통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본다. 암기하면 집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정리하면 임대차 종료 후에는 나가는 것과 보증금 받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필요비는 임차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예를 들어 을이 빌린 집에 수도관이 터져 긴급하게 수리비를 냈다. 이 비용은 목적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이다. 암기하면 필요비는
정리하면 보존비용, 정리하면 임차인이 집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돈을 썼다면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떠올리면 된다. 유익비는 임차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을이 임차한 건물에 시설을 설치해 건물 가치가 올라갔다. 이 경우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유익비는 필요비와 다르다. 무조건 즉시 상환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 시 가치 증가가 남아있어야 한다. 법원은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암기하면 유익비는 가치 증가 비용, 정리하면 유익비는 돈을 썼다는 사실보다 현재 가치가 남아있는지가 중요하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붙인 부속물을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사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다. 예를 들어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가게에 영업용 설비를 설치했다. 임대차가 끝나면 을은 그 부속물을 갑에게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임차인이 설치한 부속물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나 부속물의 성격이 중요하다. 암기하면 동의받아 붙인 부속물은 매수 청구, 정리하면 부속물 문제에서는 임대인 동의와 임대차 종료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임차권 양도는 임차인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빌린 가게를 병에게 넘기면 임차권 양도다. 을이 여전히 임차인으로 남고 병에게 다시 빌려주면 전대차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암기하면 지위 넘기면 양도, 다시 빌려주면 전대, 정리하면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는 을이 임차인 지위에서 빠지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하면 된다. 무단전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을이 갑의 허락 없이 원룸을 병에게 다시 빌려주었다. 이 경우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임대차는 신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무단전대가 곧바로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암기하면 무단전대는 신뢰 파괴가 핵심, 정리하면 동의 없는 전대가 있으면 해지 가능성과 신뢰관계를 함께 봐야 한다. 임대인의 지위 승계는 임대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면서 임대인의 지위가 새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집을 임대했다. 그 후 갑이 그 집을 병에게 팔았다. 이 경우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가 문제된다.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면 새 소유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 암기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도 주장, 정리하면 임대 목적물이 팔리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 승계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예를 들어 을이 갑의 집을 임차하고 실제로 입주했다. 그리고 주민등록까지 맡았다면 대항력이 문제된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핵심이다. 암기하면 주택 대항력 인도 주민등록, 정리하면 주택임대차 문제에서는 입주했는지 전입신고를 했는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임차인 을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에서 우선 변제권은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다. 대항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정일자도 중요하다. 암기하면 우선 변제권 대항요건 확정일자, 정리하면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입신고뿐 아니라 확정일자까지 챙겨야 한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 아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을이 주택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속 살고 싶다고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행사기간, 거절 사유, 갱신 후 기간 등은 법 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암기하면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의 계속 거주 보호, 정리하면 갱신 문제가 나오면 행사 시기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상가임대차에서는 권리금이 자주 문제된다. 권리금은 상가의 영업시설, 거래처, 위치, 영업상 이익 등에 대해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예를 들어 을이 운영하던 가게를 병이 이어받으며 권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은 일정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다. 암기하면 권리금은 영업가치의 대가, 정리하면 상가임대차에서는 보증금뿐 아니라 권리금 회수 기회도 중요한 쟁점이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목적물을 점유하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을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원룸을 비워주지 않는다. 이 경우 임대인은 목적물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동시이행 항변이 문제될 수 있다. 임차인이 무조건 불법 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암기하면 종료 후 점유는 반환 의무와 보증금 동시이행 확인, 정리하면 계약이 끝났는지 보증금을 돌려줬는지 점유할 권한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보면 된다. 임대차 판례의 핵심은 보증금, 수선 의무, 대항력, 동시이행이다. 예를 들어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 의무와 목적물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인지 문제된다. 또 주택임대차에서는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하다. 상가임대차에서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자주 문제된다. 암기하면 임대차 판례는 보증금 대항력 동시이행, 정리하면 임대차는 계약법이면서 동시에 임차인 보호법리가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이다. 임대차 사례형은 순서대로 쓰면 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했다고 하자 먼저 임대차 계약의 성립과 기간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임대인의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와 수선 의무를 본다. 임차인 쪽에서는 차임 지급 의무, 보관 의무, 반환 의무를 검토한다. 보증금이 있으면 반환과 공제, 동시이행을 본다. 주택이나 상가라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갱신 요구권, 권리금도 검토한다. 암기하면 성립 의무 보증금 종료 대항력 우선 변제, 정리하면 임대차는 민법 기본 구조와 특별법상 임차인 보호를 함께 봐야 한다.